스페이스X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이미 한 기업을 넘어 하나의 시대를 향하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상장 가능성만 보고 열광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이 회사가 왜 이렇게 큰 가치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차분히 뜯어봐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눈이다. 로켓이라는 이미지 뒤에 어떤 돈의 흐름이 숨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스타링크, 발사체, 데이터 인프라, 머스크 생태계까지 함께 봐야 그림이 완성된다. 이제부터 스페이스X를 뉴스가 아닌 사업으로 해부해보자. 왜 지금 스페이스X인가? 이유는 단순하다. IPO가 현실 구간에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은 상상 대신 숫자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2026년 3월 기준 스페이스X가 규제 당국의 상장 서류를 곧 제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가치도 이미 최대 1.75조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런 급의 상장은 단순히 한 종목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 자금 이동, 성장주 프리미엄, 경쟁 기업 멀티플까지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막연한 팬심이 아니라 선제적 해석이 필요한 구간이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온다.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사처럼 세부 재무가 전면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시장에는 과열된 기대와 보수적인 해석이 함께 섞여 있다. 이럴 때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공식 발표, 공신력 있는 보도, 그리고 검증 가능한 운영 지표를 조합해서 보는 것이다. 특히 가입자 수, 발사 빈도, 위성망 확장, 자금 조달 구조는 속일 수 없는 현실 데이터에 가깝다. 화려한 수식보다 이런 지표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 첫 번째 축인 스타링크부터 보자. 스페이스X의 현재를 설명하는 핵심 사업은 로켓보다 스타링크에 더 가깝다. 스타링크는 이제 실험적 서비스가 아니라 글로벌 통신 인프라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공식 업데이트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2025년 기준 460만 명이 넘는 신규 활성 고객을 추가했고, 최근에는 전 세계 활성 고객이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2026년 2월 기준 브로드밴드 사용자 수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같은 회사를 두고 수치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집계 시점과 범위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스타링크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말할 수 있는 사업이 됐다.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통신 산업의 본질을 봐야 한다. 통신은 한번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를 가진다. 스타링크도 마찬가지다. 위성을 쏘아 올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초기 비용은 크지만 일정 규모를 넘기면 추가 가입자는 훨씬 높은 기여이익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서비스 지역이 150개국 이상으로 확장되면서 시장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결국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현금 창출 기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투자자는 발사 횟수만큼 가입자 증가 속도도 봐야 한다. 여기서 더 큰 변수는 더렉트 투셀, 즉 스마트폰 직접 위성통신이다. 이 서비스는 별도 대형 안테나 없이 일반 휴대폰이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2025년 FCC는 스타링크와 T-모벌의 더렉트 투셀 운용을 더 높은 출력 수준에서 허용했다. 동시에 스타링크는 2025년 한 해에만 더렉트 투셀용 650기 이상의 위성을 배치했다고 공식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건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다. 기존 지상 기지국이 닿지 않는 지역까지 통신 시장을 넓히는 확장판이다. 이 축이 열리면 스타링크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글로벌 연결 플랫폼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더렉트 투셀의 진짜 의미는 기술이 아니라 시장 접근성에 있다. 지상 통신사는 기지국, 광 케이블,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 하지만 위성 기반 직접 연결은 이런 제약이 약한 편이다. 외딴 지역, 재난 지역, 해양, 항공, 국경 지대처럼 기존 통신망이 약한 곳에서 먼저 수요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서비스를 프리미엄 니치가 아니라 새로운 가입자 풀의 창출로 본다. 특히 글로벌 통신사와의 제휴가 늘어나면 도입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이제 스페이스X의 가치는 단순 발사 기업 멀티플로 보기 어려워진다. 문제는 모든 성장 스토리가 그대로 숫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가입자 확대가 곧바로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지려면 단가, 장비 보급, 통신사와의 수익 배분 구조가 안정되어야 한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승인 속도와 경쟁사의 대응도 변수다. 그래서 투자자는 가입자 수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실제로 봐야 할 것은 평균 매출, 유지율, 네트워크 품질, 서비스 지역 확대 속도다. 스타링크가 훌륭한 사업인 것과 그 사업이 원하는 밸류를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제 두 번째 축인 발사 사업으로 넘어가 보자. 스페이스X가 발사 시장에서 특별한 이유는 더 많이 쏘기 때문만이 아니다. 더 싸게, 더 자주, 더 반복적으로 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 미션 설명에서 스페이스X는 완전하고 빠른 재사용이 우주 접근 비용을 크게 낮추는 핵심 돌파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말은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사업 모델의 중심이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경쟁 구조에서는 발사 횟수가 늘수록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진다. 반면 재사용 체계는 일정 단계부터 비용 우위를 누적시킨다. 그래서 발사 빈도 증가는 곧 진입장벽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발사 시장은 보기보다 네트워크 효과가 강한 산업이다. 발사를 많이 하면 데이터가 쌓인다. 데이터를 많이 쌓으면 안정성이 올라간다. 안정성이 올라가면 더 많은 고객이 몰린다. 그리고 고객이 몰리면 다시 더 많이 발사하게 된다. 이 선순환을 먼저 만든 회사가 스페이스X다. 결국 이 회사는 로켓만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과 반복성을 함께 판매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후발주자가 단순히 기술 데모만으로 따라잡기 어렵다. 여기에 스타링크는 발사 사업에 또 하나의 장점을 준다. 외부 고객 물량만 기다리는 회사와 달리 스페이스X는 자사 위성망을 위해 스스로 발사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생산 라인 가동률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급망, 발사 일정, 위성 보충, 신형 위성 배치가 하나의 체계로 묶인다. 일반 항공우주 기업보다 운영 효율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발사 사업과 인터넷 사업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수요를 밀어준다. 그만큼 기업 전체 멀티플도 높게 붙기 쉬워진다. 하지만 이 강점도 영원히 자동 유지되지는 않는다. 발사 사업은 기술 성공만으로 끝나지 않고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얼마나 부드럽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스페이스X에게 그 핵심은 스타쉽이다. 공식 차량 페이지는 스타쉽을 완전 재사용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핵심 플랫폼으로 설명한다. 달 탐사, 대형 화물 수송, 장기적으로는 훨씬 낮은 우주 운송 비용이 이 플랫폼의 약속이다. 다만 투자자 관점에서 약속과 실현은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한다. 상업적 반복 성공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와 비용이 동시에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플랫폼 전환기에는 종종 수익성이 흔들린다. 기존 시스템은 효율이 올라와 있고 신규 시스템은 아직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단기 재무는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 스페이스X도 상장 이후 이런 전환 비용이 숫자로 드러나면 시장은 생각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성장 스토리에만 집중하지만 실제 주가는 전환기에 맞은 흔들림에 크게 움직인다. 결국 장기 서사를 믿더라도 단기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비용일 수 있다. 이 점이 상장 초반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제 세 번째 축 AI 결합 구조를 봐야 한다. 2026년 2월 로이터는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거래는 스페이스X를 1조 달러, xAI를 2,500억 달러로 평가한 대형 결합으로 소개됐다. 이 조합이 의미 있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 연결망, 발사 역량을 한 생태계로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로켓 회사가 AI 회사를 사들였다는 해석으로는 부족하다. 위성망과 AI 서비스, 인프라 투자, 데이터 흐름이 하나의 성장 서사로 결합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장 자금의 사용처는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AI 결합은 멋진 이야기만 있는 영역이 아니다. 로이터는 xAI가 높은 현금 소모와 함께 대규모 부채 부담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즉 상장으로 끌어오는 자금이 모두 순수한 성장 투자로만 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 첫째는 AI 인프라가 실제 신규 매출로 연결되는 속도다.
둘째는 자금이 기존 부담을 상쇄하는데 얼마나 쓰이는가다. 이 구분을 놓치면 같은 증자를 보고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규모보다 자금 배분 구조가 더 중요하다. 여기서 시장이 스페이스X를 높게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온다. 이 회사는 하나의 제품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발사체는 위성을 올리고, 위성은 통신망을 만들고, 통신망은 데이터 흐름을 만들고, 데이터는 AI 서비스와 결합될 수 있다. 각각의 사업이 독립적으로 의미가 있는 동시에 연결되면 더 높은 진입장벽을 만든다. 이런 구조는 단일 제품 기업보다 프리미엄을 받기 쉽다. 반면 어느 한 축이 흔들리면 다른 축의 기대치까지 함께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스페이스X 투자는 성장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 기업에 대한 투자다. 이제 리스크를 정면으로 보자. 스페이스X 투자에서 가장 특별한 변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일 수 있다. 일론 머스크는 혁신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변동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그의 발언 하나가 관련 상장사 주가와 시가총액을 크게 흔든 사례가 반복됐다. 만약 스페이스X가 상장 후에도 강한 창업자 중심 구조를 유지한다면 기업 가치의 일부는 기술력이 아니라 지배구조 프리미엄 혹은 디스카운트로 거래될 수 있다. 실적이 좋아도 말 한마디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머스크 리스크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항목이다. 경쟁 구도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우주 산업이 뜨거워지면서 여러 민간 기업과 국가 프로젝트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스페이스X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묻는다면 답은 훨씬 보수적이어야 한다. 이유는 발사체 기술 자체보다 축적된 운용 경험과 재사용 노하우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주 안정적으로 반복해서 운영해 본 경험은 하루아침에 복제되지 않는다. 결국 이 시장의 회자는 특허보다 데이터와 반복성에 가깝다. 그래서 단기 경쟁 리스크보다 중장기 정책 리스크와 가격 압박을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제 투자 인사이트로 들어가 보자. 상장 직후 시장은 대개 두 가지를 동시에 가격에 반영한다. 하나는 미래 톡정 기대감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비싼 가격에 대한 경계심이다. 그래서 초반 주가는 실적보다 수급과 서사에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종목은 첫날의 방향보다 몇 분기 동안 숫자가 어떻게 쌓이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특히 스타링크 가입자 추이와 네트워크 품질, 더렉트 투셀 확장 속도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항목이다. 이 지표들이 살아있으면 프리미엄은 버틸 수 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스타링크의 현금 창출력이다.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서비스 품질이 유지되는지, 가입자 증가가 수익성 악화 없이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과밀해지면 소비자 만족도와 단가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품질과 가입자 증가가 함께 유지되면 스타링크는 단순 성장주가 아니라 현금 흐름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면 로켓 사업과 AI 투자에 더 공격적으로 자본을 배치할 수 있다. 스페이스X의 상장 후 멀티플을 결정할 핵심 축이 바로 여기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더렉트 투셀의 상용화 속도다. 이 서비스가 의미 있는 매출 기둥으로 성장하면 스페이스X의 시장 정의 자체가 바뀐다. 가정용 위성 인터넷 기업에서 글로벌 모바일 연결 플랫폼으로 재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영역은 제휴 통신사 확대, 국가별 주파수 승인, 실제 사용자 경험이 모두 맞물려야 한다. 따라서 발표 자료보다 실제 커버리지와 제휴 확장 뉴스가 더 중요하다. 이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시장은 더 높은 성장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느리면 기대는 빠르게 식는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스타쉽의 상업적 반복 성공이다. 스타쉽은 단순 신제품이 아니라 장기 비용 구조를 바꾸는 카드다. 만약 반복 운용이 안정화되면 대형 화물, 딸 임무, 향후 우주 인프라 구축 비용까지 낮출 수 있다. 반대로 상업화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시장은 장기 서사를 재계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기업에서는 기술 성공이 아니라 사업화 속도가 주가를 결정한다. 그래서 투자자는 시험 성공 뉴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수익화 일정과 고객 적용 속도를 함께 봐야 한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상장 자금의 흐름이다.
큰 IPO는 언제나 숫자 자체보다 사용처가 중요하다. 자금이 가입자 확대, 위성망 증설, 발사체 업그레이드, AI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지면 시장은 성장 투자로 본다. 반대로 기존 부담을 메우는 비중이 크다면 해석은 훨씬 보수적으로 바뀐다. 같은 100조 원도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된다. 투자자는 상장 당일 기사보다 이후 분기별 자본 지출과 현금 흐름표를 더 유심히 봐야 한다. 돈의 방향이 결국 주가의 방향을 만든다.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는 밸류에이션의 기준점이다. 스페이스X가 비싸 보인다는 말과 비쌀 수밖에 없다는 말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문제는 높은 멀티플이 아니라 그 멀티플을 유지할 만큼 숫자가 따라오느냐다. 가입자 성장, 서비스 품질, 반복 발사, 신규 사업 매출화가 이어지면 비싸도 설명이 된다. 하지만 한 축만 흔들려도 프리미엄은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싸게 사는 종목이라기보다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조건을 계속 확인하며 접근해야 하는 종목에 가깝다. 정리해보자. 스페이스X의 강점은 세 가지다. 스타링크라는 현금 흐름 엔진, 재사용 발사체 기반 비용 우익, 그리고 AI까지 엮일 수 있는 확장성이다. 이 세 축이 동시에 굴러가면 시장이 프리미엄을 주는 이유는 분명하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하다. 공개 재무의 제한, 차세대 전환 비용, 머스크 리스크, 그리고 고밸류 부담이다. 결국 이 기업은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언제나 좋은 매수 가격을 주는 회사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전략도 단순해야 한다. 상장 기대감만으로 첫날 추격하는 접근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대형 화제성 IPO일수록 변동성의 대가가 크다. 오히려 상장 후 처음 몇 분기의 운영 지표와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특히 가입자 성장과 수익성, 더렉트 투셀 확장, 스타쉽 사업화 속도는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기대를 충족하면 늦어 보여도 비싼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다. 반대로 서사만 화려하면 첫 열기가 식을 때 충격도 크다.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한 신규 상장이 아니라 민간 우주 인프라 시대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회사가 어떤 가격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향후 우주통신 AI 인프라 기업들의 평가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시장은 질문하게 될 것이다. 우주를 쏘는 기업인가? 지구를 연결하는 기업인가? 아니면 미래 데이터 인프라 기업인가? 아마 정답은 셋 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줄짜리 소개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다. 큰 기회일수록 더 복잡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 기업은 대단한 가가 아니라 이 가격에서도 대단한 가다. 스페이스X는 분명 강력한 사업을 가진 회사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좋은 이야기보다 좋은 증명을 더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상장 후에는 기대감이 아니라 장부에 찍히는 숫자를 따라가야 한다. 스타링크가 얼마나 벌고 더렉트 투셀이 얼마나 확장되고 스타쉽이 얼마나 사업이 되고 상장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과한 뒤에도 여전히 강하다면 그때가 진짜 투자 타이밍일 수 있다.